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청기 누설할 내용은 바로 큐팩터에 대한 겁니다. 큐팩터. 큐팩터가 뭐냐면 자전거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하이브리드, MTB, 픽시, 카본 자전거, 여러가지 제조사 등등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특히 펫바이크 아니면 실내 스피닝 사이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그 종류가 특성과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큐팩터라는 게 있어요. 큐팩터가 뭘 얘기하냐면 페달링을 하는 그 간격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스쿼트라는 운동 있죠. 스쿼트를 할 때 아니면 레그 프레스를 할 때 어느 정도 넓이에서 해주냐에 따라서 바로 그 큐팩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헬스를 할 때는 발을 바깥쪽으로 벌려서 어깨 넓이보다 좀 넓게 벌려서 스쿼트를 많이 처음에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는 어느 정도 내가 큐팩터에 맞춰서 그런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체 운동을 하실 때. 그래서 런지 같은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보시죠. 자, 큐팩터가 MTB를 타시는 분들은 큐팩터가 상당히 넓어요. MTB는 그 통도 두껍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배터리가 거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그 비비축이 넓어요. MTB나 펫바이크를 잘 타려고 부가적으로 웨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좀 넓은 스탠스로 하시면 되고요. 사이클을 타거나 공격적 스피드 위주로 사이클을 타시는 분들은 상당히 좁게 스탠스를 유지해서 스쿼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MTB나 생활자전거는 이 큐팩터가 20cm가 넘어요. 이 크랭크와 크랭크 사이의 간격이 20cm가 넘습니다. 그리고 크랭크도 일렬로 쫙 뻗은 크랭크가 있고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크랭크가 있어요. 바깥쪽으로 벌어진 크랭크는 큐팩터가 더 넓은 관계로 상당히 더 멀어집니다. 큐팩터가 넓으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상당히 안정성이 있어요. 자전거가 이제 잘 안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나 MTB라든지 하이브리드 아니면 생활 자전거 그런 분들이 타기에는 큐팩터가 넓은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 순간 반응을 빨리빨리 자전거에 받아주려면 큐팩터가 좀 적은 공격적인 로드 사이클이라든지 픽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아요. 저희 같은 경륜 자전거는 그 큐팩터가 한 13에서 14cm 정도 됩니다. 예전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큐팩터를 더 줄이고 싶어가지고 반응을 더 빠르게 하고 더 공격적으로 자전거를 갖고 놀기 위해서 이 비비가 더 들어가게 더 조이다가 나사선이 붕괴지고 야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그 제조사가 이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스기노는 조금 더 크랭크가 더 들어가고 하타는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더 쑤셔 늘려다가 나사산이 뭉개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때 당시만 해도 크랭크 가격이 한 40만원 돈 했는데 그걸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쪽만 서로 판매를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죠. 한쪽이 새 건데도 완전히 야마가 나가지고. 큐팩터를 이 크랭크로 인해서 줄이는 게 가장 차체의 전달력이 상당히 좋고요. 이 페달이 좁아지는 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선수들의 한 몇백 명 정도의 이 큐팩터를 이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거진 선수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자기의 좌골이라든지 무릎 각 아니면 발목을 많이 쓰는 선수들은 좀 더 큐팩터를 넓게 쓰고, 왜냐면 발목이 막 움직이다가 크랭크에 닿아서 막 복숭아뼈가 깨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너무 좁게 쓰다가 엉덩이를 드는데 이 복숭아뼈가 크랭크에 팍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발목을 자유롭게 쓰려면 큐팩터가 좀 넓으면, 페달 큐팩터가 좀 넓으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큐팩터가 넓을수록 안정감이 있고 좁을수록 공격적이고 반응이 빠르다. 그래서 대부분 사이클, 트랙 사이클, 로드 사이클 모두 다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트랙 사이클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습니다. 너무 넓으면 벨로드럼에 각이 있는데 거기에 다 버릴 수도 있잖아요. 무릎에 연골이라든지 무릎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좁은 큐팩터가 좋은데 넓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좋아도 안 아프게 타야 되잖아요. 아프면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큐팩터를 조금 조정을 해서 그 내가 아픈 부위가 좀 안 닿게, 이쪽 안쪽이 연골이 아팠는데 좀 어쩔 수 없이 좀 바깥쪽으로 넓게 스탠스를 가져가서 조금 안 아프게 훈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페달을 와샤를 끼는 와샤를 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비추합니다. 왜냐면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비염이 좀 심하게 돋고 있네요. 자, 이 페달 축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와샤를 껴서 좀 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좀 덜 들어가면 더 멀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기존 와샤의 그 힘 받는 부위가 그만큼 덜 들어가서 약해지기 때문에 야사산이 마모나거나 페달이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샤를 끼는 거는 비추하고요. 이 심보가 긴, 그러니까 큐팩터가 상당히 넓게 쓸 수 있는 페달이 또 나옵니다. 그런 게 양쪽에 한 4mm만 길어도 양쪽 8mm, 거의 한 1cm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페달을 쓰시면 돼요. 저희 경륜 페달도 큐팩터가 좁은 게 있고 넓은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페달이 있는데요. 요즘 나온 페달 같은 경우는 큐팩터가 좀 넓게 쓸 수 있는데 예전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협소하게 쓸 수 있죠. 웨이트를 좀 스탠스를 넓게 가져가서 하다 보니까 큐팩터가 좀 넓게 페달링을 해봤는데 저는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져서 그거는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그시 쭉 힘쓸 때는 이 큐팩터가 좀 넓은 게 피로도도 덜하고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로드를 장거리 탄다면 큐팩터를 되게 넓게 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최고 스피드를 내거나 폭발적으로 힘을 쓴다면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큐팩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다 피팅을 해보고 안장 높이도 다 조절해봤는데도 무릎 통증이나 발목 통증이 상당히 자유롭지가 않다 싶은 분들은 이 좌우 간격을 한번 조절해 보세요. 골반, 무릎, 발목이 일직선이 됐을 때 굉장한 퍼포먼스를 부드럽게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릎, 골반, 발목이 이런 식으로 따로 논다면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모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이 페달링 하는 자세를 봤는데 되게 오다리로 이렇게 페달링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분은 왜 이렇게 좋은 자전거를 타는데도 저런 페달링이 나올까? 신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사이클 타기 좋은 그 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것만 조금 수정을 하면 좀 더 멋있는 자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걸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많이 오다리이신 분들은 큐팩터를 좀 넓게 쓰셔가지고 이런 페달링보다는 좀 이런 페달링이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페달링이 넓어지면 여기 바람 저항이 좀 있다고, 에어로 바람 저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바람 저항이면은, 제가 볼 때는 큐팩터가 이제 골반이나 이 무릎이 제대로 잡혀서 더 강한 힘을 쓰면은 그 정도 바람 저항은 훨씬 더 좋은 스피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연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큐팩터에 대해서 이 주저리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고찰은 실패와 도전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18년 됐어요. 프로 선수로 생활한 지. 근데 그 큐팩터를 아직도 0.1mm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오랜 시간 그 페달링과 근육이 고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뭐 클릿을 좀 밖으로 써도 크패터가 넓어질 것이고, 페달을 멀리 써도 크패터가 좋아질 것이고, 크랭크를 넓은 걸 써도 크패터가 넓어질 것이고, 뭐 자전거를 바꿔도 크패터가 넓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결국은 지금 내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런 게 가장 편하고 가장 내 몸에 합리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바꾸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착오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제 참고하시되, 내가 진짜 여기가 좀 아프고 이래서 자전거가 힘이 잘 안 받았구나 싶은 분들은 한 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내가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너무 즐거운 라이딩을 하고 있고 자세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면 굳이 생각만 할 뿐이지 만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선수들도 뭐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하고 싶죠. 외국의 유명 선수가 큐팩터를 굉장히 넓게 쓰는데 잘 타더라. 외국의 어떤 선수는 완전히 막 페달이 그냥 크랭크에 그냥 봉선화뼈가 붙이도록 타는데 엄청 멋있게 잘 타더라. 물론 자기가 동경하는 선수를 따라하고 싶죠. 하지만 내 몸은 그 친구들하고 너무나도 다른 점이 많고, 유연성과 인대, 근육, 관절, 생김새가 모든 것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편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참고는 하지만 똑같이 따라했다가는 오히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큐팩터에 대한 그 진실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뭐 사이클이나 자전거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내용이면 바로바로 영상을 제작해 드리는데, 제가 또 모르는 내용도 있어요. 선수들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의 전문가들하고 많은 문의를 해서 이렇게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리 TV의 크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